자, 이제 우리 AI 도구, 요거 AI 도구를 한번 본격적으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AI 도구를 꽁 하고 눌러 볼게요. 자, 아까 잠시 보여드렸지만 AI 도구는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기, 아까 만들어 놨던 거니까 돌아가기 눌러가지고 요 초기화 상태에서 자, AI 드로잉, AI 포토 이런 종류별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흑백 사진이 있으시다면 컬러 복원도 가능하다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캐릭터 만들기도 있고, 이거 볼까요? 스카이다이빙 하는 소년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을 날고 있는 윙슈트 입은 남성,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볼까요? 요거는 20 크레딧 요거 사용을 좀 한대요. 오늘 남은 거는 150, 네, 20. 그러니까 한 7장, 8장 만들 수 있겠고, 예.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더 많이 주는데, 제가 요거까지는 기억을 좀 못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거는 좀 확인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생성해 볼까요? 자, 생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총 4개 만들어 주고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4개. 하늘을 날고 있는 윙슈트를 입은 사람. 오, 그럴싸하네요. 그죠?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요 밑에 있는 사진들은 그럴싸한 것들을 많이 있네요. 여기 한번 하나씩 눌러보죠, 뭐. 자, 이렇게. 오케이. 네. 이게 그나마 나은가요? 네.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맨 뒤로 가버렸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개체가 이제 클릭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컨트롤 알트에서 중괄호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고요. 멋지겠죠? 네. 자, 그래서 요거 밑에 있는 거를 바꾸는 거는 이제 중괄호 요거 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텍스트 추가해서 요거 요겁니다. 요거. 네. 보이시죠? 여기 있는 컨트롤 알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측 요 중괄호를 딱 누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요 밑에 가 있던 것들이 위로 맨 위로 올라와요. 그럼 맨 밑으로 보낼 때는 그 왼쪽, 네, 맨 밑으로 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올 때는 오른쪽에 있는 거 올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네, 요거 중괄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컨트롤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거 오른쪽 거 누르게 되면 이제 이게 맨 밑으로 갔다가 맨 앞으로 왔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체들이 여러 개가 겹쳐 있을 때는 이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렇게 올리고 거리두기 이것도 이렇게 올리고 거리두기 맨 뒤로 보내고, 예, 윙슈트 맨 뒤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AI 도구는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 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AI 도구는 이렇게 좀 사용하시면 되고, 돌아가기 그럼 이제 초기화로 이제 원하는 대로 원하는 뭐 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그래서 토토로 비슷한 배경의 소녀 이미지 그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4개 이미지 또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아래에 있는 것들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토로 이런 게 나왔네요, 그죠? 인터넷에서 검색하게 되면 이런 것들 지금 다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예, 괜히 저작권에 걸릴까봐 쓰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넣어보시면 멋진 이미지를 폰 안에다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신사 나오니까 이게 전체 다 드래그 해가지고 될
지웠어요. 텍스트 키만 놓고 여기. 그러니까 요거 프레임을 쓰게 되면 이미지 생성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고 그러고서 이제 하게 되면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다가 좀 뭐라 그럴까 퀄리티가 올라가는 그런 작업들 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돌아가기. 자, 그래서 우리 AI 도구는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 크리에이터 요거는 이제 뭐 활용을 좀 해보시면 이런 것들 하는 거라고. 작가, 이제 템플릿 만드는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 뭐 데이터는 이제 뭐냐면 데이터 우리 엑셀이죠. 엑셀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프 그리고 하는 것들. 예,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게 왼쪽에 이거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데이터 편집할 수 있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계열들, 항목 계열 이런 것들 바꿔가지고 이제 편집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웬만한 것들이 여기서 지금 다 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안 쓸 이유는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뭐 파이 차트도 있고, 네, 이런 것도 또 더블 클릭하면 박스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파워포인트, 엑셀 기능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웬만한 건 파워포인트하고 다 동일한 기능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은 또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거 클릭해 놓으면 이렇게 옵션, 해당 옵션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쓸 수가 있겠고, 뭐 투명도 같은 거, 투명도도 이렇게 조정해 놓으면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정렬할 수도 있고, 순서를 맨 앞으로 맨 뒤로 이런 거 바꿔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를 눌러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왼쪽에 나타나는 것들 메뉴 옵션들을 눌러 보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자, 동영상, 이제 동영상 한번 우리 힘차게.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동영상을 좀 한번 볼게요. 동영상은 뭘까요? 네, 우리 홍보 마케팅 하시는 분들 이거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템플릿이 제공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네. 그리고 재생 속도도 바꿀 수 있고 볼륨도 바꿀 수 있고 뭐 효과 그림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자,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홍보 영상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템플릿이 제공이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걸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비주얼적인 걸로다가 여기 그 표지에다가 딱 놓고 네, 배경으로 만들어 가지고 배경처럼 또 쓸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네, 이런 걸로 딱 만들어 가지고 쓸 수도 있겠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네, 유튜브 동영상 URL 입력해 가지고 또 만드는 기능도 있고,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을 좀 해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디오는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거 삽입하는 거예요. 이제 한 2개월 뒤면 또 크리스마스네요. 자, 돼 있고요. 요거 말고 조금 더 신나거나 다른 느낌, 비슷한 요소 찾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다 유료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어떤 거 해볼까요? 화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오디오 자료라든가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삽입, 이제 자료 중간중간에 효과음이라든가 배경음악으로 삽입을 좀 해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있다. 굉장히 다양하죠. 네,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테마. 자, 테마는 뭐냐면 우리의 이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이 이제 촌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색깔을 잘못 써서 그래요. 가독성이 떨어지는 이유, 색깔을 잘못 써서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자, 지금 10월 이제 말입니다만 지금 가을이잖아요. 11월까지는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에 어울리는 요런 요런 테마 톤 요런 것들 이렇게 입력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 아니면 색깔 짝꿍들 이런 것들 입력을 해 가지고 클릭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요 색상에 맞게끔 배경은 이 색깔로 하고 어울리는 색깔들 이런 것들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갖다 놓고 뭐 글자 색깔은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테마. 자, 그리고 배경 넘어가겠습니다.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 뭐 사진, 배경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무늬, 또 어떤 거 있나요? 이런 것들. 이런 건 예전에 그 무슨 포장지 같았는데, 이거 유료 왕관이 있으니까 유료라서 저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것도 유료 왕관 나오겠네요. 왕관이니까 저렇게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배경까지도 이렇게 좀 한 번에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파워포인트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 그리고 찜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배경을 이렇게 클릭을 하셨는데 이거 내가 자주 쓰는 거야 라고 할 경우에 찜을 이렇게 추가를 해 놓잖아요. 이렇게 잘 보고 계신 거죠? 자, 찜 추가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찜을 해 놨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쓰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다 이렇게 찜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QR코드 이거 별표 5개. 정말 많이 씁니다. 제가 이거 별표 5개 정말 감사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너무 쉽게 만듭니다. 예전에 이거 QR코드 만들려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우리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한 5단계, 6단계 해야 이제 한 몇 분 만에 나왔었잖아요. 요거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어딘가에다 QR코드 이 자료를 바로 볼 수 있는 어디 그 공간으로 이동하게끔 해주고 싶다 그러면 QR코드를 이렇게 딱 눌러주시고 여기다 URL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럼 제가 URL을 한번 좀 입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건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놨던 유료 사이트인데 유료에서 만들었던 사이트인데 요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우리 자, 지금 요거 보시는 거는 지금 제 블로그인데요. 여기 블로그 자, 블로그 주소를 여기다가 입력을 딱 했어요. 그리고 만들기. 금방 만들어졌죠. 그냥 주소만 딱 입력해가지고 컨트롤 C, V 딱 하고 그냥 바로 1초 만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QR코드가 그 과거에는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떤 QR코드인지 뭔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됐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심벌 마크가 있어요. 심벌 마크가. 이거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는 라인이야. 그럼 라인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내 인스타 계정이야. 이건 페이스북이야. 링크드인이야. 뭐 여기 이제 X 이거야. 예전에 트위터였죠? 뭐 이런 거. 내 유튜브야. 이렇게. 예전에 제가 이제 만들어 놨던 거지만 이제 뭐 카카오톡이다, 블로그다 이런 식으로. 이건 아이콘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업로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업로드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 내 PC 안에 있는 파일에서 업로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만들어 놨던 뭐 챗GPT 관련된 그 표지를 갖다 여기다 넣을 수도 있겠고, 자, 그리고 아니면 토토로 아까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거 토토로 윙슈트 이런 식으로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여기 이렇게 QR 코드의 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 쇼를 했을 때 이제 이 QR 코드가 어떤 사이트의 QR 코드다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마크 심벌 마크 통해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감사한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기능을 우리가 좀 한번 다뤄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잘 따라오셨는데 잠시간 보시면 여기에 있는 우리 그 전체 메뉴부터 해가지고 여기 세부 속성까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건 설명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자, 이렇게 좀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속성에 이제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애니메이션은 지금 안 쓰게 되더라고요.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그래서 이거 클릭해 놓고 이제 이렇게 뭐 올라오기 그리고 뭐 이제 등장 및 퇴장을 저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유료 기능이네요. 여기 이제 없는 것들만 이런 식으로 털어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만 이렇게 쓰시고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메뉴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이제 실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서 만들어진 거 보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자료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자료 만들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저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시작하면 어떨까 해요. 개인 자료를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좀 부끄럽고 또 이게 내키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왜냐면 부끄러워서. 근데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그 챗GPT 영상 찍기 위해서 이제 표지를 만들었던 요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우리 수강생들이 이제 학습자분들이 만들어놨던 챗GPT 자료를 지금 제가 여기서 프레젠테이션 AI로 이제 만들었던 거고 카드 뉴스로 이렇게 한번 디자인을 만들어 봤던 거고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만들었던 건데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만들었고요. 주로 요즘은 제가 이제 생성형 AI 강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만들고 또 주로 자료 만드는 게 이제 프로필 같은 거 만드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비슷한 패턴으로 비슷한 그 디자인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안 만들고 여기서 이제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시간이 거의 뭐 한 4배 이상 빨라진 것 같습니다. 4배 이상. 그래서 뭐 한 4~5시간 걸릴 거면 한두 시간 만에 그냥 1시간 만에 뚝딱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뭐 제안서라든가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서 이거를 뭐 안 쓸 이유는 없다. 뭐 무료로 쓰신다? 저는 적극적으로 유료 권유 드립니다. 단 미리 캔버스가 아니라도 망고보드, 캔바 어느 거든지 좋습니다. 디자인 저작 툴을 안 쓰고 직접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거는 뭐 글쎄요 뭐 선택이시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효율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씩 만들었던 거 어떤 컨셉으로 어떤 디자인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하나씩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생산성 그 플랫폼하고 그다음에 생성형 AI 지금 협업 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협업 툴 그런 강의를 좀 주로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템플릿을 가져와서 그냥 텍스트만 여기에 맞게끔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요거 크기만 리사이징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이제 열쇠고리 열쇠 모양처럼 자물쇠 모양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잠금 상태란 얘기예요. 이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요거를 마우스 우측으로 눌러서 잠금 잠금 눌러 놓으면 움직여지지가 않고 클릭했을 때 이렇게 잠겨 있다 표시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제하느냐? 요거
꽁 하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따라오시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보이시죠? 요거를 그냥 한 번만 딱 꽁꽁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러니까 더블 클릭 따닥 눌러주시면 저렇게 없어집니다. 요것도 따닥 이렇게, 그럼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있고요. 여기 이제 하늘 날아다니는 이 아이들은 뭐냐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거, 우리 또 과정 중에 배우겠지만 챗 GPT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리튼, 뭐 구글 제미나이 이런 생성형 AI에서 하늘을 날고 있는 아이언맨 만들어줘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생성을 한 거예요. 근데 챗 GPT에서는 안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리튼에서도 조금 엉성하게 나오고, 요거는 이제 코파일럿에서 만들어 줬습니다. 자, 우리 AI 도구 배웠으니까 AI 도구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AI 드로잉 할까요? 아니면 포토로 해볼까요? 네, 포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늘을 날고 있는 아이언맨 그려줘 해가지고 생성. 자, 1000 크레딧이네요. 1000 크레딧. 유료일 경우에는 제가 신경 안 쓰고 쓰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 1000 크레딧이 이렇게 있고 한 번에 할 때 이건 동일하게 소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생성 한번 눌러볼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건 유료, 무료 동일합니다. 자, 안전한 이미지 생성을 위해 폭력적이고 저작권 문제. 아이언맨 저작권 저렇게 나오고 있네요. 아이언맨 비슷한 히어로. 네, 이렇게 하면은 해주려나 모르겠네요. 요 프롬프트라고 하는 건데, 이런 명령어, 이런 대화 내용을 바꿔주시면 돼요. 아이언맨 요거 언급 자체를 하면 안 되겠네요. 자, 하늘을 날고 있는 히어로를 그려줘 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코파일럿은 왜 그려줬을까요? 아직까지도 의문입니다. 슈퍼맨 있는데 이런 거는 괜찮나 봐요. 어쨌든 자, 슈퍼맨을 딱 갖다 놓고, 자, 뒤로 숨었잖아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컨트롤 알트 그다음에 우측 중괄호 딱 눌러서, 네, 이렇게 왔어요. 근데 배경이 있네요. 이거 마음에 안 드네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거 일단은 요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기능, 요 개체를, 이미지를 클릭한 상태로 왼쪽을 보시면 배경 제거라고, 요거 보이십니까? 여기서 배경 제거, 네,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배경 제거 꽁 제대로 지워줘야 될 텐데요. 파워포인트 자체에도 이제 배경 제거하는 게 기능이 있는데, 배경 제거 기능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습니다. 자, 보이세요? 와우, 이렇게 훌륭합니다. 이렇게, 네, 보이시죠? 이렇게 훌륭합니다. 점점 더 훌륭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 생성하고, 그리고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아이언맨은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에서 오른손 검지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아이언맨 그려줘라고 했을 때 이제 나온 거고, 배경을 없애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해놓은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요거, 네, QR 코드 많이 쓴다고 했죠? 제가 요 QR코드 만들어 가지고 요 가운데 있는 거 제 사진입니다. 제 사진. 그래서 제 사진을 여기다 이제 끼워 넣는 거,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했던 겁니다. 그래서 QR코드 만들고 제 홈페이지 주소 입력하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홈페이지 주소 클릭 좀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여기다가 홈페이지 주소를 넣어 주시고, 그리고 만들기. 자, 만들기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가운데 사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진 만들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 여기 업로드 눌러가지고 여기
이렇게 꽁 하고 눌러주시면 한 몸이 돼요. 한 몸. 이렇게 QR코드. 아, 그럼 이거 슈퍼맨 관련돼 있는 자료 만들었던 그 사이트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카메라로 딱 만들어서 하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물론 제 그 블로그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자료를 만들었던 사이트 홈페이지 관련 자료다 그러면 이렇게 QR코드를 링크를 걸어놓을 수도 있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자, 표지는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 다 여기 업로드를 눌러서 업로드 눌러서 이제 여기서 업로드 해가지고 이제 요 구글 이미지 같은 거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미지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컬럼 썼던 거를 캡처를 해온 건데, 요거 이미지를 그냥 업로드 해가지고 갖다 놓는 방법이 있고, 자, 요거는 마우스 우측으로 눌렀을 때 요거는 뭐 사진을 삽입한 게 아닙니다. 프레임 같은 데다가 예를 들어서 프레임 우리 사용해 보자고요. 요소에 들어가서 자, 이렇게 쭉쭉쭉 누르면 프레임 나오죠. 프레임. 자, 물론 최근 사용한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눌러도 되고,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이 사진을 클릭해 가지고 여기다가 쭉 갖다 놓으면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쭉 갖다 놓고 프레임을 이렇게 쭉 늘립니다. 그러면 되죠. 프레임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요, 편하거든요. 그냥 사진 클릭해서 갖다 놓으면 되니까 뭐 늘리고 줄이고 이러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작업이 직관적이고. 이런 식으로 이걸 언제 또 줄이고 늘리고 크기 맞추고 정렬하고 이거 그걸 언제 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효율적이니까 이 프레임을 좀 귀찮아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슬라이드를 수십 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프레임을 사용을 좀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거 프레임을 쓰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이제 상황 따라서. 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 이런 개체들, 이건 요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소에 딱 들어가서 예, 쭉 네, 일러스트 여기다가 뭐 남녀 이렇게 치면은 귀여운 아이들이 있어요. 귀여운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기처럼 저런 느낌이 없네. 자, 계속 이렇게 내려 나가시다가 보면은 이제 귀여운 아이들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거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죠? 그럼 요게 자, 또 사각형 쳐 드릴게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요 눈금 땡땡땡 요거 클릭하시면 요거 이제 별표 3개. 자, 이렇게 눌러서 비슷한 요소 찾기.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비슷한 아이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나타나고 있죠? 거기서 이제 저런 아이들을 찾는 겁니다. 요건 이제 한복 입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복 비슷한 요소가 한복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이렇게 일러스트에다가 남자, 여자, 3D 그럼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남녀가 있는 3D 형태를 찾아서 이런 거 비슷한 요소 찾기 다시 한번 눌러서 네,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딱 갖다가 크기만 줄여서 이렇게 갖다 놓는다든지, 이제 비슷한 요소를 뭐 시간을 좀 투자해 가지고 찾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생성형 AI가 이제 3개가 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 챗GPT나 이런 종류 옆에다가 태그기를 좀 갖다 놨으면 좋겠다. 국기, 해당 국기를.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자, 사진 빼내기 이렇게 프레임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를 복사를 해서 계속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똑같은 패턴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거 챗GPT 요거 역시도 네. 자, 이거는 묶여 있습니다. 지금 글씨하고 이미지하고 묶어놨는데 이거는 해제하는 건 뭐냐면 마우스 우측으로 잠금 해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바로 그냥 컨트롤 쉬프트 G 누르시면 두 개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묶을 때는 이렇게 살짝 걸쳐주고 컨트롤 G. G라는 게 이제 그룹이거든요. 그룹핑. 그거의 약자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이미지를 마우스 우측으로 누르면 사진 빼내기. 자, 이런 거 이제 구글 같은 데서는 다운로드 다 받아가지고 그 챗GPT 뭐 이런 관련 이미지들 받아서 요 프레임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넣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복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세 개를 쫙 묶어가지고 컨트롤 G.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G 누르면 이게 한 몸으로 이렇게 움직여 다니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놓고 그룹을 풀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리튼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이렇게 만들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자, 그룹을 좀 묶어 놓을게요. 그룹이 풀려 있네요. 살짝만 건드려도 지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컨트롤 G 컨트롤 G. 자, 만들다 보니까 정렬이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정렬할 때는 빈 곳을 마우스로 쭉 클릭한 다음에 여기 세 개 개체를 이렇게 쭉 지나치게 되면 세 개가 모두 클릭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왼쪽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정렬이라고 있어요. 정렬. 그럼 여기 가운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시 중간으로 딱 맞춰지는 겁니다. 중간 말고 요 챗 GPT 얘를 기준으로 하단의 정렬 하단 이렇게, 그리고 가로 간격도 맞았으면 좋겠어. 간격 맞춘 거 보이십니까? 대비를 키우기 위해서 대비가 커야 되니까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한번 쭉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정렬. 그래서 뭐 중간에 이번에 맞춰볼게요. 중간. 그리고 가로 간격. 그리고 컨트롤 G. 그 다음에 이거 얘네 자체를 중앙에 맞추기 위해서 정렬. 가운데 맞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맞는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던 장표가 되겠고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컨트롤 C, V 쭉 해놓고 그냥 본인이 익숙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단축키 또 다르게 쓰는 방법이 있는데 정렬, 자, 왼쪽 정렬, 그 다음에 세로 간격 맞추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왼쪽 정렬 이제 이렇게 맞추면 주르륵. 그래서 텍스트를 여기서 수정을 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수정한 다음에 맞추시거나, 그거는 편한 대로 빠른 방법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내용들이고요. 자, 여기 또 이제 요 QR코드 있네요. 그죠? QR코드. 요 QR코드는 만드는 거 아까 알려드렸고, 요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를. 자,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슬라이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위아래로. 아니면 가로로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걸 꽁 하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가로로.
가로로 움직일 때는 그냥 마우스 휠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그리고 화면을 좀 크게 보고 싶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휠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자, 휠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 글씨가 작아가지고 기티로 딱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기티.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 컨트롤 누르고 확대. 기티였네. 자, 이쪽에 왼쪽에 쏠려 있으니까 이거는 쉬프트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이면 왼쪽 오른쪽으로 됩니다. 파워포인트는 안 되는데 일러스트나 포토샵에서 되는 기능이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됩니다. 그래서 기티가 아니라 기타. 잘못됐구나 너. 이렇게 바꿔주시고 컨트롤 마우스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계속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넘어가 볼게요. 또 뭐 이런 것도 이제 볼까요? 컨트롤 쉬프트 G 누르면 이거 도형하고 텍스트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럼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요 색깔 이런 것들 지정해 가지고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럼 지정 한번 해볼게요. 이거 도형 묶여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그럼 이거 딱 클릭을 해주시고 컨트롤 쉬프트 G 분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요거 오렌지빛 요거 너무 안 이쁜 것 같아. 자, 클릭하면 왼쪽에 이렇게 나타나죠. 관련된 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눌러가지고 요거 색깔 요걸 연한 걸로 할래? 아니면 더 진한 걸로 할래? 아니야, 이거 이쪽에 옆에 있는 걸로 바꿀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추천 색깔로 해주시던가 사용 중인 걸로 바꾸던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복구해 놓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좀 만들어서 특별하게 뭐 디자인적으로 좀 바꾸는 건 없습니다. 자, 크게 만들기 위해서 QR코드 설명드렸고, 요것도 이미지 마우스 오른쪽 사진 빼내기, 사진 만들어 놓고 사진 빼내기 해서 지우기. 그럼 이제 프레임이 이렇게 나오죠. 프레임 하나 만들어 놓고 옆에다가 붙여 넣기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강의 자료는 이렇게 좀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홍보 자료 한번 동영상 만드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지금 여기서 템플릿에서 동영상 같은 거 만드는 거 우리 검색 쭉 했었잖아요. 여기 동영상 누르면 뭐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이제 이걸 만든 건데 한번 좀 우선 보고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 바퀴 돌면서 보니까 단편적으로 지금 현재 질문하셨어요. 단편적으로.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돼? 단편적으로 물어보면 답변은 단편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감히 우리 선배님들 계시는데 말씀드렸던 게 지시를 할 때 그리고 또 지원을 해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를 원하면 그 원하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구조화해서 질문을 해라.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구조화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6개 정도. 이게 너무 많은데 뒤에는 또 3가지가 있어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6개. 첫 번째, 인물. 너는 챗GPT 너는 AI를 사용하여 강의 자료나 교육 자료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AI가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텍스트를 생성한 강사가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학습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건 이제 그 동영상
여기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템플릿에서 요거는 활용을 좀 해서 만들어 쓴 거고요. 자, 이런 건 이제 우리 그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가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좀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블로그에다가 올리기 위해서 그 챗GPT4 옴니가 이제 5월 13일 날 나왔는데, 그때 이제 사용해 보면서 이제 그 겪었던 체험기를 이렇게 작성을 15일 날 했네요. 그래서 가격은 $22 부가세 포함해서 4달러 아저씨잖아요. 그래서 4달러 아저씨 사진 딱 넣어 놓고, 자, 이렇게 보면 사진 여기, 네, 사진 그냥 올려놨네요. 자, 사진 여기다가 그냥 갖다가 올려놨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만화에서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긴장감이라든가 뭐 이런 거, 놀랬을 때 그런 것들 찾아가지고, 요소에서 찾아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고, 말풍선이라든가 느낌 이런 것들 갖다가 놓고 만들어 놓은 거고, 요거는 기존에 이제 제공되는 템플릿에서 가져와가지고, 이제 이미지만 여기다가 집어 넣는 겁니다. 이미지만. 이렇게. 그리고 이건 역시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아이언맨 만들어줘, 이제 그려줘라고 해가지고 이제 배경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삽입을 좀 했던 거고, 요거 보셨죠? 아까 우리 요소에서 스마트폰 검색하면 나타나는 거고, 요거는 이미지 심어 놓은 겁니다. 사진 요렇게 집어 넣어두면 끝나는 거고. 자, 여기 있는 거 요거는 사진이 좀 어둡고 그 다음에 좀 투명하게 돼 있는데, 요거는 클릭해 보면 여기 투명도라고 있습니다. 요거 여기에 투명도 보이시죠? 투명도 클릭해 보면 이렇게 70%. 자, 저렇게 100% 놓으면 진해지죠? 없어집니다. 투명도.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아이언맨이 있으니까 뒤에는 한 70% 정도만 놓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좀 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챗 GPT 요거를 두 개를 이미지를 캡처해 가지고 여기다가 놓은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화 시켜 놓는 거예요. 요거 역시 이제 아이언맨 추출한 거고, 석양이 있는 뭐 그곳에 앉아 있는, 저녁 노을이 뭐 이제 붉게 물들어 있는 그 뭐 석양을 배경으로 앉아 있는 아이언맨 뭐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요거는 화난 아이언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놓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다. 요거는 이제 오른쪽 위로 손가락 가리키고 있는 아이언맨 그려줘라고 한 다음에 요거를 클릭해서 그림에 여기 보면은 이제 직접 조정이라고 있거든요. 요런 데서 이제 이런 선명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해가지고 그림 값을 이제 이렇게 조정을, 색상 값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좀 했던 건입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했던 거고. 자, 챗 GPT로 이제 챗봇 만들기 과정을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제가 챗봇 그 만들기 과정을 이제 그 카드뉴스로 만들어서 블로그에 이제 홍보를 좀 했던 겁니다. 요거는 챗봇 그림 그려줘라고 이제 챗봇 그려줘라고 한 다음에 배경을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만들어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진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해서 글들이 딱 잡히면 얼굴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얼굴만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얼굴만. 세밀하게 포토샵처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썼던 거고, 요거는 이제 보고서 작성 과정을 이제 강의 자료 만들 때 심플하더라고요. 굉장히 색상도.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내용도 이제 AI 통해서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계획은 이제 사람이 직접적으로 지금 세우고 내용에 대한 컨펌 이런 것들을 해 놓고, 그다음에 이 표 만들고 구성하는 것들 이제 지시를 하게 되면 만들어 주니까 여기다가 이제 갖다 놓은 거고, 요거 역시도 아마 이미지, 네, 그렇죠. 웬만하면 저는 다 이제 프레임에다 이미지 끼우는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 놓고 옆으로 복사,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복사가 되니까 저렇게 좀 생성이 되니까 그냥 쉽게 하나 만들어 놓고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숙달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요거 숙달만 되시면은 자료 만드는 건 너무 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다 프레임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 키워드만 바꿔 놓는 거예요. 어떤 키워드를 담을 것이냐, 어떤 본질을 담을 것이냐, 이제 그게 중요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거 그거 하겠다고 지금 뭐 몇 시간씩,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금 이제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AI 생성해서 약간 AI스럽죠, 보기에도. 그래서 이제 그 강사 과정 만들었을 때 이제 이렇게 했던 것들, 텍스트 추출하고 디자인 정도만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한 것 같네요. 쭉 텍스트를 드래그 한 다음에 요 밑에 요거 글자 색, 글자 배경 이렇게 있는데, 글자 배경에다가 이걸 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색깔을 흰색으로 해야 보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글자 색에서 흰색 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 B 볼드치로 해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강조가 된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라서 이 안에 들어갈 내용만 결정 지어 주시고, 디자인 센스만 조금 있으시면 뭐 프레임은 워낙 좋은 것들이 많아서 시간을 굳이 들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남이 만든 거 한번 보는 겁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자, 이런 거 예전에 이제 수상했던 수상 실적 이런 것들 좀 어디 홍보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초안을 좀 잡아놨던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요소에다가, 자, 요소 여기서 뭐 매달 치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위에다가 이렇게 딱 나가지고 이제 뭐 몇 년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템플릿 만들어진 위에다가 텍스트만 이제 이렇게 수정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 받았던 것들 뭐 이런 것들 이제 홍보하거나 그 광고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런 데다가 해 놓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지금 이제 설명드렸던 거하고 동일하게 이제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요거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동영상 빼내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자살 예방 관련해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자료를 제가 만들어 드리면서 했던 건인데, 동영상은 이제 이거 MBC, JTBC 뉴스 요거를 이제 구해서 요 프레임,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 TV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TV 프레임을 이렇게, 자, 요소에 들어가서 이동해서 프레임, 그리고 TV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죠. 이런 게. 그럼 요거 이제 쭉 놓고 컨트롤 Alt를 누른 상태로 쭉 잡아 늘리면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그 동영상을 여기다가 이제 삽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영상을 이렇게 딱 끼워 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쇼를 하더라도 실행하면, 아내를 잃고 건물 꼭대기에 오른 남성.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영상이 삽입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를 또 동영상을 따로 틀거나 그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자료를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만드는 패턴은 뭐 다 동일하기 때문에 사진 삽입하고 하는 거는 거듭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 요소는 굉장히 많이 쓰는 요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자, 이제 중요한 것도 하나, 요거 이제 생성형 AI, 요거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AI를 통해서 만든 건데, 요거는 지금 제가 그 사례 하나 더 몇 개 더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좀 몇 개 더 보고요. 자, 요거는 이제 명함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사진 같은 거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요건 도형 프레임 움직이지 않게 컨트롤 L 락 한다는 얘기입니다. 락.
아니면 마우스 우측 눌러서 뭐 하시던가. 자, 마우스 우측 눌러서 잠금 해가지고 잠겨 있으면 이거 더블 클릭 그러면 이제 풀리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 제가 쓰고 있는 명함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뭐 프레젠테이션 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 보시면 이렇게, 요것도 지금 현재 여기서 생성되어 있는 거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사진에 들어가서 사진에서 프레젠테이션 발표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저 유사한 자료들, 네, 유사한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프레임으로 만들었을 테니까, 아, 프레임은 안 만들었네요. 그러면 이거 마우스 우측 눌러서 배경으로 만들기. 그리고 요거는, 네, 요거는 뭐냐면 도형에서, 요소에서 도형에서 요거 사각형 요거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검정색으로 해놓고, 여기 투명도에서 요거 뭐 한 50 요 정도 이렇게 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사이즈를 그냥 이렇게 늘려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쇼를 했을 때 이제 배경도 보이지만 은은하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멋지게 연출을 하려고 만들었던 거고, 요거는 이제 파워포인트에서도 많이 쓰시는 기술이잖아요. 자, 요거까지 보여드리고 이제 동영상 어떻게 홍보 동영상으로 만들었는지 요거 보여드리고 우리 마지막 AI 프레젠테이션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것도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그 템플릿이 있는 거에다가 그냥 이걸로 이렇게 만들면 재밌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이제 가미해서 다 이제 그 이름 바꾸고 키워드 몇 개 바꾸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템플릿을 평상시에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동영상하고 자료 만드는 법 그거 개략적으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뭐 생성형 AI로 텍스트도 생성해내고 이미지도 만들고 또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느 생산성 플랫폼이든지 간에 생성형 AI와 결합을 해서 자동화하는 게 유행이고 또 그게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미리 캔버스도 이 좋은 디자인 저작 툴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고 또 심지어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도 생성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자료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여기 화면 왼쪽 아래 보이십니까? 여기 AI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AI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지금 잠깐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미지도 관련 이미지를 가져다가 놨고 구성도 나름 괜찮고, 이런 것들은 이제 클릭해서 컨트롤 누르고 좌우측으로 이렇게 좀 쭉, 네. 자, 정렬이 안 맞죠? 이럴 경우에는 Shift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안 맞죠? 위아래가 높낮이가.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왼쪽에 보시면 정렬, 여기 정렬 있죠? 정렬. 자, 지금 알려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속도. 자, 정렬 누르시고 중간으로 맞추던 하단으로 맞추던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가로 간격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방법은 눌러보시면 안 맞네요. 그럴 경우에는 요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요? 정렬해서 가운데 맞추고 이렇게 잡아서 정렬해서 가운데 잡아주시고 이렇게 잡아서 정렬해서 가운데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이제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컨트롤 G 해주시고 전체 쭉 잡아주셔가지고 정렬에 가로 간격 맞추고 상단 정렬하거나 가운데 정렬해가지고 맞추고,
컨트롤 G 하면 이렇게 묶이죠. 컨트롤 G 한 애들을 다시 한번 정렬 눌러서 가운데 맞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이제 센터를 계속 다 맞추고 있는 그런 작업들 합니다. 그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오와 열은 맞춰서 만드는 게 보기 좋으니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요거 자료 생성은 여기 있는 인공지능이 이제 생성형 AI가 이렇게 관련 자료들을 쭉 생성을 좀 해줬습니다. 자, 요거 생성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AI 프레젠테이션 눌러주시고, 자, AI 프레젠테이션 누르신 상태에서 요거 AI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요 버튼을 또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창이 나타납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창에서 우리 여기다가 주제, 하고 싶은 내용, 프레젠테이션 하고 싶은 내용,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경우에는 이제 정책 관련된 것들 발표하는 자료들 있잖아요. AI를 활용해서 어떤 뭐 업무에 활용하겠다, 그거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 한번 입력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적극 행정, 개요 만들기. 자,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요거는 시간이 한 1, 2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다른 AI 같은 경우는 뭐 챗GPT 같은 경우는 클릭하면 바로바로 나오면서 뭐 한 30초 안에 끝나는데 요것도 이번엔 굉장히 빠르게 끝났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개요가 나온 거예요. 개요가. 그럼 여기서 템플릿을 이제 선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템플릿 선택. 뭐 일단 디자인은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예.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뭐 유료 무료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적극 행정이니까 녹색 정도, 녹색, 파란색 이런 거 괜찮을까요? 이런 거 괜찮을까요? 요거 이쁠 것 같습니다. 요거 눌러 보면 여기 미리 보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생성하기. 자, 그러면 요거 최대 3분. 3분까지는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추출되는 내용은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지만 뭐 8장에서 뭐 한 서너 장까지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AI가 작성을 해준다. 그래서 기다리시면서 이런 프레젠테이션 팁 같은 거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이제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료 작성하면서 이제 과정 마무리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미리 캔버스는 단순히 뭐 디자인 해주는 그런 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직무라든가 업무에 생산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디자인 저작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3년간 유료로 쓰면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왜냐하면 시간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3배, 4배 이상 개선 효과를 보고 있고, 그리고 비용이 든 것만큼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말씀드리는 가운데 결과물이 나왔어요. 보시면 덮어 쓸 거냐, 새 디자인 만들 거냐, 요거 새 디자인 만들기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왜냐면 이거 기존에 있던 거에다 덮어 쓴다는 얘기거든요. 얘는. 그래서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새 디자인 만들기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생성형 AI와 적극 행정이라고 해서 엔터 하나 딱 해주시면은 됐고, 그리고 제목,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여기다가 연도, 그 다음에 주무관 누구, 누구, 담당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고, 보시면 이게 이제 완성형이라고 보기보다는
초안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몇 분 안에 만들어준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현재 놀라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이런 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좌우측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얘랑 위아래가 안 맞으니까 왼쪽에 정렬 상단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네. 보시면서 이 생성형 AI 발전인데 이게 이 그림이 이게 뭐야? 고민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여기 사진에 들어가서 발전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발전. 네. 발전이다 그러면은 발전 느낌 나는 게 뭐가 있나요? 뭐 전력 발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좋겠네요. 이런 거 그냥 송. 네. 사진 찾고 하는데 15초밖에 안 걸렸어요.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런 스피드를 누가 따라가느냐? 기존의 파워포인트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이것도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민원 처리, AI가 민원 처리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AI 도구로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자, AI 포토 드로잉 한번 해볼까요? 자, 민원 응대 중인 AI 로봇 해서 자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요거 해주시고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초기화 시키시면 되는데 일단 한번 우리는 만들어 보자고요. 생성. 자 시간 한번 재볼까요? 3초, 4초, 5초, 6초 거의 뭐 한 15초 내외로 지금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생성된 것 중에 무섭네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돌아가기 아주 예제를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돌아가기 기능 쓸 수 있도록 사람을 응대하고 있는 응대 중인 AI 로봇. 네,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 자, 그래서 20 크레딧 소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 1000 크레딧이었는데 유료 기준으로 해서 무료는 아까 120 크레딧이었나요? 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좋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이건 어떤 느낌? 저 너무 무서워요, 눈이. 그렇죠? 네, 요거 괜찮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고 끝. 네, 이렇게 바꿔 놓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아파트 고지서처럼 디자인이 그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뭐 자동화된 정책 제안 시스템 요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볼게요. 자, AI 여기다 놓고 되돌아가기. 자, 이번에 됐고 자동화 정책 해가지고 생성. 일단 키워드 중심으로 입력을 해 놓으시고 보는 겁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이런 걸 구글 이미지나 아니면 뭐 핀터레스트 이러한 디자인 사이트, 템플릿 사이트에 가서 키워드를 입력해 봤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 자동화 요거 눈이 너무 무서운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다 이렇게 요 정도로 이렇게 좀 놓으면 자동화된 정책 제안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 이미지를 생성해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리 캔버스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짓고자 합니다. 워크스페이스에 가보시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금 현재 실제 만들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 내용들은 이 템플릿들은 이제 이 미리 캔버스 이런 데서 이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템플릿을 검색을 해서 왕관 표시가 없는 것들 중에서 골라가지고 우리 발표 자료에 어울리는 것들로 해주시면 되겠고 아니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동안 무료니까
우리 발표하는 그 12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정도 전에, 그러니까 11월 중순쯤에 요거를 이제 한 달 무료 체험판을 클릭을 하셔서 선정을 하셔서 선택하셔서 거기서 이제 이 왕관 표시 있는 이 유료 버전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하시면 더욱 훌륭하고 풍성한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영상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짧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씩 예제를 들면서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우리 전체 메뉴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들 하나씩 다 클릭을 해보시고, 이게 수년간 작업해가면서 저도 익숙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씩 이렇게 클릭해 나가시면서 활용해 보시면 반드시 이것은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게다가 300%, 400% 이상의 효율을 가져다 줄 막강한 디자인 저작 툴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강추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하시고 좋은 자료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것들은 오프라인 과정 때 문의해 주시면 또 자세히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